웃지 마요. 그만 담아둬요. 참지 마요. 왜요? 이미 꽉 차서 여유조차 없는 내 맘에 더 이상 상처 내면서까지 담아주지 말아요. 다른 사람을 챙기기엔 이미 내가 너무 지쳤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화가 나요. 답답해요. 기분이 나빠요. 말을 하자고요,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얼어버린 내 마음부터 녹여주자고요. 내 마음도 사랑해주자고요. 내 마음도 쉴 수 있게 해주자고요. 안녕하세요, V9 from 동동의 DJ 동동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덥죠. 이렇게 더워진 날씨에 아직 마음만 꽁꽁 얼어버리고 멍든 우리 팬분들께 바치는 노래. 오늘 V9에서 여는 첫 번째 노래죠. 에픽하이 선배님의 춥다 들려드릴게요. 봄이 와 꽃을 피우고 여름이 와 기억이 녹아내려도 어울리지 않아 차가운 알잖아. 모진 성격은 사로라는 걸 싫은 말한 말만큼 알잖아. 내가 냉정이 다인걸 돌바다 같은 심장인걸. 배를 띄워 다가오면 알겠지. 내가 섬이 아닌 빙산인걸. 난 초점을 잃었지. 소리 낀 시린 기억이 밟혀서 목젖 없이 비명만 질렀지. 아픈 상처만 남은 빙판이었지. 눈사태 난 듯 무너진 맘 추스려 보니 다시 불 꺼진 밤. 너랑 내가 더도 눈 덮인 산은 녹지 않아. 여긴 춥다 주머니에 손을 숨겨봐도 춥다 손에 뭐가 있긴 물어봐도 맘이 얼어붙어서 자꾸 입술이 튼다. 너만 춥다 너의 몸을 감싸봐. 너무 춥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봐도 가슴이 굶어나서 나가보려 해도 자꾸 바람이 샌다. 봄은 설레며 찾아오지만 난 가래 끝자락에서 겨울에 멈춘 기억. 따스함은 가둬서 마른 맘에 튼살 안에서 얼어붙은 강물에 갇힌 추억 붙잡고 내 손을 놓지 않아. 차가웠던 이별을 한 뒤부터 꽃피던 그 봄을 놓지 않아. 벚꽃이 내게 눈송이처럼 피잖아. 여긴 춥다 햇살도 내게 눈보라처럼 지잖아. 나만 춥다 건드리면 다 어울리잖아. 너의 손을 잡을까 겁이 난다. 네가 나와 가까워지는 너의 심장도 몸살 걸릴까봐. 여긴 춥다 주머니에 손을 숨겨봐. 너무 춥다 손에 뭐가 있긴 물어봐도 맘이 얼어붙어서 자꾸 입술이 튼다. 너만 춥다 너의 몸을 감싸봐. 너무 춥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봐도 가슴이 굶어나서 나가보려 해도 자꾸 바람이 샌다. I'm cold as ice. I'm cold as ice. I'm cold as ice. So cold. 봄이 와 I'm cold as ice. 꽃을 피우고 I'm cold as ice. 여름이 와 I'm cold as ice. 기억이 녹아내려도 여긴 춥다 Cold as ice. Cold as ice. 너무 춥다 Cold as ice. Cold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또 많은 분들께서 좋은 사연, 재밌는 댓글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재밌는 얘기 나눠봐요. 먼저 송혜연님, 오빠들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 혹시 직접 사서 혼자서 바르는 거예요? 아니요. 직접 사서 바르진 않고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누나께서 심심할 때 이렇게 발라주시거나 네, 바르면 이쁠 것 같다 하는 멤버들일 때 매번 색깔 바꿔주시고 직접 발라주십니다. 김현희님, YG 구내 식당에서 처음 밥 먹어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혹시 생각난다면 메뉴는 뭐였는지 궁금해요. 처음 밥 먹어봤을 때 메뉴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일단은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집에 자주 못 갔죠. 연습하느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YG 구내식당에 계신 이모들께서 맛있게 밥을 해주시는데 집밥 같았어요. 정말 너무 따뜻했고 맛도 너무 좋았고요. 그냥 그거 먹으면은 무슨 정말 거의 약간 홍삼을 먹은 듯한, 정말 산삼을 먹은 듯한 느낌으로 힘이 막 났죠.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정말 맛있고 정말 그냥 어머니께서 해주신 밥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을 할 수 있었었고, 그래서 연습생 때는 사옥 가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두근두근 거렸죠. 사옥이란 회사 자체도 그렇고 연습실도 그렇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도 사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은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진짜로 먹고 힘이 너무 잘 나죠. 김의령님,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초능력과 잠을 자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초능력, 이 둘 중에 하나의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 보내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초능력을 갖고 싶어요. 잠은 자도 좋아요. 네. 그냥 하루에 푹 자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초능력은 이미 한빈이 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 초능력을. 정말로 신기해요. 그 사람은 야식을 먹건 뭘 먹건 안 쪄요. 저는 이 초능력 한번 꼭 갖고 싶네요. 정말 매일 치킨을 먹고 족발을 먹고 피자도 먹고 막 다 먹을 텐데, 그쵸? 양은석님, 그냥 오늘 하루 너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 힘이 너무 쭉쭉 빠져서 마음이 아파. 아이고야, 그런 일이 있죠. 그런 날이 있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뭐 매일매일 되는 일이 많고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힘내세요. 내일은 또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많은 재밌는 댓글 보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V9 듣고 계시면서 채팅창으로 이렇게 댓글로 막 엄청 많이 질문을 보내주세요. 박원희님, 여고에서 무대하는 거 어땠어요? 다시 런투유 할 계획 있나요? 불러만 주신다면은 또 하고 싶죠. 그리고 그런 학생분들이나 학교 앞에서 이렇게 무대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무대건 큰 무대건 어느 무대가 됐건 이렇게 저희 음악과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죠. 뉴키즈 회은님, 오빠 화보 찍었을 땐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 없나요? 재밌는 에피소드, 저희는 멤버들이 화보를 찍고 있을 때 옆에서 모니터를 되게 자주 해주는데 가끔 이제 뭐 웃긴 사진이 찍힌다거나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찍힌다거나 아니면 또 윤영이 형이 또 한 섹시하니까 또 섹시한 도발적인 포즈나 표정을 했을 때 저희끼리 막 놀리죠. 그런 재미로 화보 찍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솔직히 되게 많이 보고 피드백을 해주고, 진한이 형이 굉장히 보면서 피드백을 많이 해줘요. 네. 촬영장 어디에 있건 뭔가 그냥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웃긴 일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아서, 네, 그냥 그런 촬영장의 에피소드라고 하나를 딱 뽑기에는 좀 뭔가 애매한데 매일매일이 그냥 즐겁습니다. 캠 하나 들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무슨 얘기하는지. 김수경님, 오빠는 피곤할 때 어떻게 이겨내나요? 커피를 마셔요. 뭐 하루에 몇 잔 이렇게 딱 정해놓긴 하지만
카페인의 힘을 빌립니다. 아니면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분을 업시키죠. 자, 지금 댓글을 또 보고 있는데요. 권수미님, 남동생이랑 쌓이고 쌓인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으면서 울었어요. 속상했지만 행복한 하루였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우, 너무 잘하셨네요. 그렇게 쌓이고 쌓인 일은 진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답답함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게 진짜 폭발하면은 걷잡을 수 없으니까요. 네. 또 댓글을 한번 볼게요. 김고은님,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 많이 마시고요. 팩 매일 해주고요. 꼭 스킨 로션 잘 발라주고. 세안이 제일 중요하죠. 네. 아이콘 하트 여자친구님, 다른 멤버들 뭐해요? 지금 숙소에서 아마 쉬고 있을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 영스트리트 우리 바비 형, 한빈 형 또 라디오를 들었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차 안에서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 제가 오늘 또 홍대에서 우리 리얼라이프 V앱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멤버들 선물도 사고 같이 이제 윤영이 형이랑 매니저 형이랑 이제 같이 계셨던 형이랑 같이 밥을 먹고 우리 쇼핑하러 다녔었어요. 근데 쇼핑이 옷 사는 쇼핑 말고 막 프라모델 이런 장난감 이런 거 막 보러 다녔었어요. 또 매니저 형이랑 윤영이 형 요즘에 또 피규어나 이런 거에 또 꽂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장난감들 보면서 어릴 적 생각도 나고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돌아다니는데 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홈플러스 거기 가서 먹을 것도 좀 사고. 아, 맞아, 홈플러스에 갔는데 그 음료를 사러 음료 코너에 갔는데 펩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정말 민망할 정도로 펩시가 이렇게 큰 게 쫙 있는데 거기에 다 제 사진이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하고 되게 웃겼습니다. 제가 그려진 펩시는 또 처음 봤거든요, 저도. 아, 그래서 인형 형이랑 보면서 막 사진 찍고 놀았거든요. 네, 그 사진은 제가 코닉 전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은님, 저 22일 생일이었는데 생일 축하해주세요.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생일이 되었기를. 네, 생일 축하해요. 또 MC 민지님, 밤에 늦게 잔다고 했는데 그럼 주로 새벽에 뭐 하고 놀아요? 그 늦게 자는 이유가 꼭 뭐 노는 거라기보다 작업을 할 때가 많죠. 연습할 때나. 그래서 늦게 자는 거고, 하도 그 패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새벽에는 네, 늦게 자죠. 근데 그럴 때마다 멤버들이랑 영화를 자주 보거나 야식 시켜놓고 수다를 되게 많이 떨어요, 숙소에서 막. 아니면은 저희가 나온 음악 방송 모니터하면서 네, 막 시시콜콜한 아니면 그냥 웃긴 재밌는 얘기들 막 하고 있죠. 이정원님, 오빠 보이는 라디오 언제 할 거예요? 기대 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 그래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 할까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데 제대로 준비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께 찾아가 볼게요. 이름이 엘리사베타라는 네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동동아,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지만 우리 부모님은 원하지 않아요. 어떡하지? 아, 꿈에 대해서 약간 부모님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저도 어머니 설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설득이 안 될 거라고 전 당연히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저는 결과를 가지고 갔어요. 약간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럼 네가 음악을 하고 싶으면 회사에서 너를 부르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실제로 캐스팅이 됐었고 좋은 결과, 캐스팅에 대한 오디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갔었죠. 약간 그런 뭔가 결과물이나 내가 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소질이 있고 뭔가 욕심이 있고 확실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부모님께 보여드리면은 부모님들도 생각이 바뀌시지 않을까요? 언제나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 걱정이 먼저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이 요정님, 멤버들끼리 자주 하는 게임 있어요? 추천해주세요. 게임이요? 저희 오버워치 자주 하고요. 그냥 멤버들끼리 했었던 거는 다빈치 코드도 했었었고요, 저희. 네. 그리고 원카드 했었었고 할리갈리도 했었었고요. 부루마블도 했었어요. 저희가 은근 네 되게 유치하게 놀아서 보드 게임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뭘 걸죠. 뭐 예를 들어 오늘 야식 쏘기라든지 꿀밤 맞기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 먹고 치우는 거 벌칙하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하죠. 신데렐라님, 오빠 내 친구가 나를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아해드리면 되죠. 사랑 받은 만큼 또 사랑 주시면 되죠. 김민성님, 오빠 어제 악몽 꿨어요. 오빠 가위 눌리거나 악몽 꿔봤어요? 아유 그럼요. 가위는 눌린 적이 없는데 악몽은 많이 꿔봤죠. 아유 악몽 꿨는데 무서웠겠다. 저도 요즘에 근데 꿈자리가 계속 좀 네, 안 좋아요.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글쎄요 악몽 어제 꾼 꿈인데 쓰나미가 되게 크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멤버들을 챙기고 가족 챙기고 막 차를 타고 되게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막 길가에서 막 도망치고 있는 아기를 들고 계신 어머니라든지 막 차에 그 좁은 차에 계속 태우고 막 학생들 여학생들 남학생들 막 태우고 진짜. 그래서 쓰나미를 피해가지고 막 환호성 지르면서 좋아하는 꿈도 꿨었고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막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꿈에서 귀신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냥 저를 보고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갑자기 꺼내 들긴 했는데 미동도 안 하고 계속 저를 보고 씩 웃고 있는데 너무 섬뜩해서 제가 그냥 꿈에서도 눈을 감아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귀 옆에서 왜 내가 웃는 게 싫어?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깼었을 때도 있고. 악몽 무섭죠. 이게 악몽이 꿀 것 같으면 기도를 하고 자면 됩니다, 여러분. 장은수님, 오빠는 지난 일이 후회될 때 있나요? 요새 후회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아우,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후회할 일들이 있죠.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많죠. 근데 너무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고 또 내가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 너무 이렇게 빠져 있지 말고 기죽어 있지 말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네. 또 하나의 후회를 한다면은 그냥 그거를 후회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약간 뭐라 그러죠?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오답 노트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오답 노트를 하고 있구나. 다음번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최대한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권수미님, 내년에 20살이 되는데 추천해 줄 만한 일이 있나요?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성인 되는구나. 추천해 줄 만한 일, 친구들이랑 다 같이 성인도 된 기념으로 여행을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쁜 곳, 재밌는 곳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방으로도 놀러 가도 재밌고, 바닷가나 산이나 친구들과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들 하나씩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제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여행을 못 가봐서 많이 아쉽습니다. 되게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황정수님께서 동동아 동동아 난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잘할 수 있겠죠? 화이팅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고 달려온 길이 있는데 첫 번째 산을 하나 넘는 거죠. 면접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꽃보다 구진해님, 오빠도 오버워치 골드예요? 그럼요, 저 골드예요. 아유, 저는 저 게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다. 리인님, 동동 오빠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이요. 저는 눈 내리는 그 바깥도 너무 좋고 흰 눈이 쌓여 있는 밤에 네온 사인 이렇게 켜져 있고 사람들 와글와글 있는 것도 있고 카페에 불이 켜져 있고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아요. 눈 밟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하고,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보는 걸 되게 재밌어해서 집에서 나홀로 집에 같은 거 다시 보기로 막 재밌게 보고 그래요. 네, 저는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트리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정말 겨울에는 제가 성격이 정말 바뀔 정도로 너무 설레하고 기분이 좋아요. 예방이님, 오빠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친구가 그런 게 어딨어 했는데 좀, 네, 성인이 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친구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성으로서의 친구는 그리고 굉장히 살아가면서 되게 좋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 정말 동성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말고도 이성에서 생각 들 수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거를 되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되게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마님, 아이콘과 아이콘에 대해 한 문장을 표현하시죠. 아이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달라고요. 아이콘은 무한 리필되는 캔버스다. 뭐 앨범을 많이 냈거나 노래를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때마다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씩 꺼낸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새로운 색을 보여드릴 수 있고 새로운 그런 스케치를 보여드릴 수 있고 새로운 의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고 그래서 무한 리필되는 캔버스다. 진혜리님, 오늘은 참 고마운 날이에요. 한빈 오빠와 바비 오빠의 라디오 듣고 동혁 오빠도 켰는데 진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요즘에 한국에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면서 팬분들께 이런저런 컨텐츠 여러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멤버들이랑 요즘에 계속 한국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한다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멤버들도 들떠있고 되게 재밌고 해요. 안예슬님, 요즘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부모님께서 오늘 아침에 늘 응원한다며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침부터 눈물이. 아이고, 진짜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들 마음을 알아주는 건 진짜 부모님들밖에 안 계시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가끔 제가 굳이 말을 안 했는데도 유독 그날 힘들고 너무 울고 싶을 때 엄마한테 꼭 문자가 와요. 아들 힘들지?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밝게 사람들한테 따뜻함 많이 베풀면서 뭔가 상처받는다기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힘내라고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정말 따뜻하죠. 그럴 때마다 너무 죄송스럽고 어머니가 너무 따뜻하시네요. 네. 이수빈님, 피자로 가는 내 손을 말려줘. 말리지 않을게요 굳이. 말리지 않아. 먹어도 돼요.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그쵸? 잠이 안 올 때는 먹어야 돼요. 배가 부르면 잠이 잘 오잖아요. 또 오늘 이렇게 센스 있는 팬분들의 댓글 질문 너무 언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또 재밌는 대화 나눌 수 있잖아요. 또 이따가 또 계속 더 읽어볼게요. 저번에 문제를 내고 많은 분들께서 답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많은 추측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되게 재밌었어요. 멘붕에 빠지시더라고요. 네, 정답은 키가 가장 많이 큰 멤버는 우리 한빈이 형, 그리고 매운 걸 못 먹는 멤버는 우리 찬우. 그래서 정답은 1번 비아이, 2번은 찬우였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뽑히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키가 가장 많이 자란 멤버는 왜 한빈이 형인가? 지켜봤을 때도 그렇고 계속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좀 깜짝깜짝 놀래요. 데뷔 전 때부터 지금에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거나 옛날 사진을 보면 키가 되게 많이 커 있었어요. 그리고 옷 사이즈 입을 때도 그렇고 되게 뭔가 많이 컸어요. 자기 입으로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바비 형이랑 같이 둘이 키를 좀 많이 재보는데 네, 바비 형 키를 거의 좀 많이 따라왔더라고요, 한빈이 형이. 네, 키가 가장 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운 걸 못 먹는 멤버는 찬우. 찬우는 김치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치킨을 시킨다거나 야식을 시켜서 음식을 먹을 때 매운 거 하나 그냥 바삭하거나 그냥 일반적인 맛 하나 이렇게 시키면은 매운 걸 꼭 한번 먹어보고 찬우야 이거 너한테 매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찬우가 뭐 좀 이렇게 씻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먹는다든지 얘기를 해주고 우리 입맛엔 별로 안 매운데 뭔가 찬우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하는 건 추천을 해주고 이러는 식입니다. 정말 찬우가 네, 매운 거를 많이 못 먹어요. 땀을 막 흘리고 매워서 가만히 있질 못하더라고요. 네, 저번에 낸 문제에 정답을 맞히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뽑히신 분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문제 나갑니다. 근데 오늘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도 되게 하나고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의 문제, 오늘은 저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혁이는 어릴 적, 그러니까 제가 애기였을 때죠. 제가 동동이었을 적인데요. 옹알이를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이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애기였을 때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할머니랑 엄마 아빠한테 화장실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옹알이니까 정확하게 문장은 얘기할 수 없었겠죠. 힌트를 좀 드릴게요. 힌트는 아이고 착해 입니다. 네, 아이고 착해, 이게 제 힌트예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이걸 어떻게 맞춰? 네, 김세진님 장난해요. 이걸 어떻게 맞춰요? 알 리가 없죠. 네, 어렵죠. 그러면은 제가 정답의 초성까지 힌트로 드릴게요. 이거 다 말해줬을 다 드린 건데 초성은 이응, 치읓, 키역입니다. 세 글자예요. 정답이 이응, 치읓, 키역.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애기인 동동이가 아이고 착해를 다 문장으로 말을 못하니까 줄여서 얘기를 한 거죠. 이응, 치읓, 키역입니다. 자, 정답은 채널 플러스 홈페이지 팬보드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만만치 않게 어려운 문제인 만큼 이번 제 선물은 제 애장품을 직접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으로만 봐도 막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네, 팬보드에 남겨주시고요. 생각할 시간도 드릴 겸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뜨뜻미지근해 우리 관계의 온도 끈끈한 듯해도 좀 울거진 점도 의문처럼 안 보름없는 사이가 바로 직전에 우리의 어정쩡한 지점 탱고 스텝처럼 한 발짝씩 주고받다가 느슨해졌을 땐 네가 버티는 이유가 궁금해졌지. 내가 병 때문인지 너 또한 날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지 술병을 쭉 세운 다음에 약속 튀어나오는 우발적인 행동들을 방어하다가도 어쩔 땐 다 받아주는 환갑 조절은 완전 선수야 선수. 어쩌면 신의 영역 끊이지지한 내가 좀 한심한 지금 시간은 태양 없는 1시야. 건조한 대화 창 안에서 난 녹았지만 아직 책가는 듯해서 차이는 아직이야. 내가 움직여야 할 때 감정이 좀 말하기 전 상태 이 관계를 정리하기는 너무 애매해. 한참 전에 너에게 보내 문자 답장을 기다리네. 어디가 나올래 엄마가 왔지. 뜨뜻미지근해 우리 관계의 온도 네 기준에 맞춰 유지하는 정도 해만 태우다 홀로 남은 정 때문에 하루에 두세 번 어탈하는 숨져. 너만한 여자 없던 공기가 닳도록 들었어. 입장 정리하기 모험인가 싶었어. 보험 같은 존재가 되기는 몇 번인가의 시드람을 부어가면서 버텨. 진도는 다 나가고 지진날 듯한 떨림의 진도는 전부 다 소염전해졌지만 취향내와 함께한 술에 위한 기록들의 찬양이 잘 집어지지 않아. 넌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야. 소유했다 기고 만장할 수는 없잖아. 너라는 방해 같은 자유를 결심한 지금 시간 밤샘 후문 없는 이제는 한시야. 내가 움직여야 할 때 감정이 좀 말하기 전 상태 이 관계를 정리하기는 너무 애매해. 한참 전에 너에게 보내 문자 답장을 기다리네. 어디가 나올래 얼마나 와전지 시험하며 여지만 남겨둔 탓에 띄엄띄엄 연결된 감정의 버린 습작처럼 미완성된 관계의 종지부를 짓고 싶어 넌 없더니 정착을 덤냈던 건 내 문제. 과거의 잠을 다 썼던 어제 오늘 밤에 네 생각이 너무 궁금해지네. She said 고백해주기 네가 용기 내게 와주기 너를 기다렸던 밤 이젠 지쳐있지도 몰라.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할 때 감정이 좀
이 관계를 정의하기는 너무 애매해 한참 전에 너에게 보낸 문자 답장을 기다리네 어디가 나올래 얼마나 와닿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지금 볼 수 있어? 지금 나 화장 중인데 야, 나 지금 귀여워. 엄마 아빠가 아직 안 주무셔갖고 좀 그래. 엄마가 안 주무셔? 너 내가 이렇게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너 너무 눈치가 없는 거 봐. 나 잘했구나. 그나마 잠깐. 지금 시험에. 여보세요? 네, 개코 선배님의 화장 지웠어. 가사도 너무 재밌게 잘 쓰셨고 뭔가 그 애매한 감정을 잘 표현하신 것 같아 자주 되게 제가 듣는 노래예요. 박다영님, 이 노래 너무 대박 좋아하는데 선곡 대박. 저도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지금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제가 웃음 참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치킨 네, 뭐 많죠. 치킨, 그 나이에 치킨을, 네, 초코빙,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세 글자라고 그랬는데,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답과 굉장히 멀어질 수 있어요. 네, 정답은 그 채널 플러스 홈페이지에 있는 팬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팬분들의 신청곡 댓글로 받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 V나잇을 듣고 계신 팬분들 댓글로 재밌는 질문 아니면 짧은 사연 보내주시면서 신청곡 부탁드려요. 네, 밤에 듣기 좋은 노래라든지 아니면 지금 자신의 기분을 위로해줄 만한 노래 뭐든 찬성입니다. 한 분 뽑아서 신청곡 틀어드릴게요. 김의령님, 동혁이는 여름에 찬물로 샤워해 따뜻한 물로 샤워해? 그리고 잘 때 이불 무조건 덮고 잔다? 아니면 여름엔 필요도 없다? 동혁이한테 해당되는 것은 여름에 찬물로 샤워는 해본 적은 없어요. 춥잖아요. 옷을 다 벗고 샤워를 하는데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너무 더운 날에는 마지막에 헹굴 때만 차가운 물로 헹구죠. 그리고 잘 때 더우면 이불을 좀 걷어차는 편인데 제가 뭐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 걸 좋아해서 쿠션도 있고 이불을 막 이렇게 돌돌 말아서 끌어안고 자요. 네, 저는 이불은 배만 덮고 잡니다. 배탈 나요. 박수진님, 내가 보기에 가장 과즙상인 멤버는 이거 어려운데? 진한이요. 딸기 같아요. 그냥 네, 과즙상이에요. 딸기 과즙 같아요. 진한이 형은 익지 않은 하얀 딸기 있잖아요. 피부색도 하얘가지고 진한이 형 보면 그렇게 딸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진한이 형은 뭐 마시고 있을 때 딸기 주스 마시고 있으면 저는 진한이 형 아주 그냥 귀여워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네, 너무 귀엽죠. 네, 되게 지금 엄청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도현님, 러브미용 우리 노래 말고 우리 노래 말고. 지원님, 오빠 저 요즘 힘들고 슬픈 일 너무 많아서 울고 싶은데 지원아 힘내 한 번만요. 지원아 힘내요. 힘들고 슬픈 일이 뭔진 모르겠지만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되는데 너무 울고만 있지 말고 힘내요.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류민정님,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이 시비도 많이 걸어왔고 시험 기간인데 공부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힘내라고 해주세요. 시험 기간 때 예민하죠. 예민하고 친구들이랑 좀 약간 그런 다툼이 있었구나. 힘내세요. 아유, 상처도 많이 받았겠네. 뉴키스 정미님께서 아이유 우울시계 틀어달라고 해주셨어요. 저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인데 저도 궁금한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이유 우울시계입니다. 우울하다 우울해 지금 이 시간엔 우울하다 우울하다 우울해 지금이 몇 시
노래 되게 굉장히 좋네요. 가사가 정말 되게 센스 있게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되게 자주 들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기타 소리도 그렇고 시계 소리도 그렇고 너무 되게 재밌는 노래네요. 우물시계. 좋은 신청곡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댓글 또 채팅창으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계속 올려주시면은 제가 방송이 끝나고 계속해서 올리면서 좀 못 읽어봤던 것들 쭉 읽어볼게요. 많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연 읽어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은 3개 사연 준비됐고요. 사연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슬기님, 저의 꿈은 항공승무원인데요. 항공승무원은 언어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로서 언어가 많이 부족해요. 아이콘 오빠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본적인 언어 잘 하시잖아요. 언어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제가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영어는 영어도 잘할 수 있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영어는 제가 공부했을 때 어쨌든 언어를 배운다는 게 꼭 쓰고 이런 거라기보다 어쨌든 말을 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스피킹이 굉장히 포커스를 되게 줬어요. 이렇게 초점을 뒀어요. 예를 들면은 단어 공부를 할 때 단어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가 있으면은 그 단어의 의미를 일단 기억하고 그 단어를 영어 선생님이랑 회화로 얘기한다든지 영어로 누군가랑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아니면 혼자서 문장을 만드는데 그 단어를 꼭 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참 영어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영어에서 되게 힘들어 했었을 때 단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오늘은 이 단어를 꼭 애들이랑 얘기할 때 써봐야지. 그렇게 해서 저는 뭔가 말이 좀 확 튀었다고 해야 되나? 네, 갑자기 그렇게 말이 좀 편하게 변했거든요. 단어 공부도 되면서 스피킹도 같이 늘 수 있는 이런 팁이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각자 개인별대로 맞는 팁이 있겠지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팁이 도움이 되신다면 한 번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정담님께서 안녕 동동아, 오늘 하루는 어땠니? 난 오늘 회사를 입사한 지 대략 7개월 만에 조금 큰 실수를 했어. 꼼꼼히 확인한다고 했는데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내 위에 계시는 대리님이 나 대신해서 나서서 실장님과 얘기를 하다가 도중에 작은 다툼이 일어났어. 애초에 내가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되게 가시밭길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지만 그로 인해 남이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들이 불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겠지? 없었으면 싶다. 이 불편한 감정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 늦은 밤 하루를 정리하면 너로 마무리 지으려 해. 읽어줘서 고마워.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당황하셨겠어요, 진짜. 근데 입사한 지 이제 7개월밖에 안 되셨고 그리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언제나 그냥 실수는 하고 또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게 자꾸 실수가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자기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이정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불화를 가져올 수 있고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좀 더 자기한테 좀 더 내가 잘 그렇게 챙기고 꼼꼼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이 실수는 좋은 실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발판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사연 이제 읽어드릴 차례인데 오늘도 되게 특별한 사연 들고 왔습니다. 이름이 하루 때문에 행복한 하루 아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누군지 예상되시나요? 밤에 듣기 좋은 노래 우리 V9 청취자분 팬분들께 추천드려요. 밤엔 집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타블로의 집 신청곡으로 보내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끝으로 굿나잇 하자고요. 오늘 많은 분들 또 오셔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잘 자고 우리 또 V나잇으로 만나요. 다들 잘 자요. 안녕.
문턱은 넘어서면 어지러워 내게 편한 나의 경계선이었어 심장만 어지럽혀 치워둔 쓸모없는 감정은 먼지 덮여 여길 벗어나면 죽음 익숙한 슬픔보다 낯선 행복이 더 싫어서 걸음버린 나 헌신발이 될까만 겁이 나 세상 세월 사람 날 꺾어 신었어 잊고 있어 문 앞에 수북히 쌓인 신문과 고지서처럼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생각 요구들 내 앞에 늘어놓지 마 This is my home, leave me alone 여기만은 들어오지 마 이젠 없이도 그저 숨쉬듯이 또 집이 되어버린 슬픔 한 걸음 벗어나려 해도 문턱에서 나도 모르게 운다 내게 행복할 자격 있을까? 난 왜 얕은 상처 속에도 깊이 빠져 있을까? 사는 건 누구에게나 화살새랬지만 나만 왜 맘에 달라붙은 관역이 클까? 감정이 극과 극 달리고 걸음들이 난 뒤떨어져 숨 막히고 내 맘을 못 줘 세상을 놓쳐 몇 걸음 위 행복인데 스스로 한 단씩 계단을 높여 누구에겐 두려운 일 하지만 내겐 웃음보다 자연스러운 일 사람이 온다는 것은 참을수록 길게 내뱉게만 되는 그저 그런 숨 같은 일 Let me breathe 슬픔이 내 집이잖아 머물래 난 제자리에 잠시 행복 속으로 외출해도 반드시 귀가 할 맘인걸 이젠 알기에